네, 오늘은 해석하기를 섹션 4.2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연속함수의 3종 세트 성질 중에서 마지막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 그리고 중간값 정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인터미디에이트 밸류 시어렘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정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함수 f가 바운디드 클로즈드 인터벌 a, b에서 연속인데요. 우리가 가정하기를 fa라는 함수 값보다 fb라는 함수 값이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바뀌어도 결과는 거의 똑같아요. 이때 감마라는 값이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C는 감마를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가 인터미디에이트 밸류 시어렘입니다. 이때 C는 존재성만 따지는 것이지 유니크니스, 즉 이 C의 개수는 전혀 상관없는 정리이죠. 그러면 가정에서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수 감마를 설정하고요. 이 감마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보는 거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연속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FC는 감마를 만족하는 이 C는 유일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 값도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값 역시 C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점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도 역시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는 C가 3개가 되겠네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C의 존재성만 설명할 것인데요. 이 C의 존재성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명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중요하게 활용됐던 이 렘마를 다시 한번 활용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2가 non-empty이고 bounded인 경우에는 이것의 수프리멈 값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2에 포함이 되거나 포함되지 않으면 m은 2의 리밋 포인트이다. 이렇게 되고요. 조건을 이제 closed까지 주게 되면 모든 리밋 포인트는 이 집합에 포함되니까 결론은 m은 2에 포함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첫 번째 결과를 활용할 겁니다. 증명을 3단계에 걸쳐서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FC는 감마를 만족하는 이 C의 후보를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의 후보를 어떻게 정하냐면 사실 이 목표는 요 녀석을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집합 A라는 것을 A와 B 사이의 X에 대해서 fx가 방금 정해진 이 감마 있잖아요. 감마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x를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자면 지금 이게 감마이고요. 요것보다 이제 더 작거나 같은 모든 x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니까 집합이 아마 이 그림에선 여기부터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집합을 우리가 A라고 정의하는 거죠. 우리 요 C의 후보는 요 A라는 집합에서 가장 큰 값을 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프리멈 값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A라는 원소는 이 집합에 항상 포함이 돼요. 이유는 x 대신에 a를 대입해보면 fa라는 값은 아까 우리가 가정하기를 항상 감마가 fa와 fb 사이라고 했으니까 fa가 감마보다 스트릭트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만족을 하니까 이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 포함이 돼서 일단 a는 공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a에 들어가면 항상 x는 가장 커봤자 b잖아요. 그래서 x는 b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일단 b가 어퍼 바운드가 돼서 a는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운디드 어버브이고 non empty이니까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공부했던 완비성 공리 completeness axiom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합 A라는 것은 실수에서 수프리멈 값을 가질 텐데요. 그 수프리멈 값을 우리가 C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가 사실은 이것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FC가 감마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등식을 만족하는 후보 C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텝 1에서 정의했던 이 집합 A의 수프리멈을 C라고 했을 때 이 FC가 사실은 FC는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등호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건 세 번째 스텝에서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스텝에서는 FC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실을 먼저 증명하도록 할게요. 스텝 1에서 C라는 값은 수프리멈 A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소개했던 지난 시간에 증명했던 이 렘마에 따르면 이 C라는 것은 A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C가 A의 리밋 포인트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가 A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A의 정의 때문에 X 대신에 C를 대입하면 FC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식이 바로 증명이 됐어요. 두 번째는 C가 A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리밋 포인트라고 하면 똑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밋 포인트 하면 항상 우리가 증명할 때 활용했던 정리 있죠? 그 리밋 포인트 근방에 A의 점이 무한히 많이 있어서 C로 다가가는 시퀀스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퀀스를 X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N은 A의 원소인데 C는 아니면서 XN이 C로 수렴하는 시퀀스를 만들 수 있어요. XN이 A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할 수 있어서 FXN은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양쪽에 리밋을 붙여보면 오른쪽은 상수가 되고 이 극한값이라는 것은 오른쪽 상수, 즉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공부했던 컴패리슨 시오렘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F가 A부터 B 모든 점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Sequential Criterion for Continuity, SCC를 활용해보면 이 값은 FC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는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C가 A에 들어가거나 C가 A의 리밋 포인트이거나 두 경우 모두 다 FC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텝 2에서는 FC가 일단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얻을 수 있었고요. 스텝 3는 이제 아시겠죠? 우리 목표는 뭡니까? 이게 등호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텝 3에서는 FC와 감마가 같다는 것만 보이면 이제 증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등호를 보이기 위해서 FC가 감마보다 스트릭트하게 작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모순을 마지막에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감마가 FB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B와 C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등호가 두 개가 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A와 B가 있고 FA와 FB 사이에 감마가 선택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C는 B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C는 이 B 끝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C를 이쯤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C가 감마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FC의 함수값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FC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명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C에서 함수 F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 FC가 극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C에서 이러한 얇은 튜브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튜브가 감마는 닿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이제 보통 했던 엡실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엡실론을 뭐라고 잡느냐면 감마에서 FC를 뺀 다음에 절반 정도로 잡아보면 엡실론 튜브를 만들더라도 이 감마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엡실론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감마가 FC보다 크니까 이 값이 양수인 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C에서 연속이니까 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죠.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델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델타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델타가 존재하는데 x가 a, b 원래 도메인과 n 델타 c, c를 중심으로 하고 델타가 반지름인 델타 네이버우드에 x가 있으면 fx 빼기 fc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즉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니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 뜻입니다. 아까 C가 B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이 구간도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X가 C를 중심으로 하는 델타 네이버우드에 있으면서 이제 C보다 큰 X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C와 B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X를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X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은 어떻게 되냐면 감마보다 무조건 작을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X가 이 범위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x는 FC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게 되고요. 아까 엡실론을 이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에 FC 더하기 감마가 됩니다. 그런데 FC는 감마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값은 2분의 1 더하기 감마 더하기 감마, 즉 감마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C보다 더 큰 X에 대해서는 fx라는 값이 감마보다 작게 됩니다. 그런데 집합 A의 정의가 뭐였느냐면 함수값이 감마보다 작거나 같은 X들의 집합이었거든요. 그런데 fx가 감마보다 작으니까 C보다 더 큰 X가 A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X는 명확하게 C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이 C라는 것은
집합 A의 수프리멈, 즉 어퍼 바운드잖아요. 모순이죠. 왜냐하면 이 어퍼 바운드보다 더 큰 A의 원소 X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틈은 어디서 생겼냐면 감마와 FC 요 틈이 생겨서 우리가 엡실론 델타 띠오리를 이 사이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가정이 처음부터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FC와 감마가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보인 것은 FC가 감마가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사이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고등학교 때부터 사용은 했지만 증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리밋 포인트 이런 개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컴플리티스 엑시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 Y축, 이 실수축이 완비성 공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마치 이 감마에서 우리가 바늘이나 창으로 이렇게 쭉 찌른다고 해보세요. 여기가 만약 빈틈이 있으면 이 빨간색 그래프와 이 파란색 이 창, Y는 감마라는 이 직선이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는 컴플리티스 엑시옴, 완비성 공리를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찔렀을 때 빈틈이 없어서 항상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는 근본적으로는 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적분학 1에서는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석학 시간에는 비로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명했던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정리를 몇 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름 정리 4.2.12인데요. i라는 것은 인터벌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f가 정의되어 있는 그 집합이 인터벌이라고 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는 f가 인터벌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인터벌에서 컨티뉴어스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fi, 즉 i의 이미지 역시 인터벌이 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합이 연결된 것이니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면 이 안에서 임의의 원소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x와 y 사이에 임의의 점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가운데 선택했던 이 G 역시 이 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i가 인터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이 집합이 인터벌이다 이걸 보여야 되니까 이 집합에서 임의의 원소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i에서 임의의 원소 두 개 s와 t라고 이렇게 쓸게요. st를 선택하는데 s보다 t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와 t 사이에 임의의 원소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감마가 마지막에 fi에 포함이 된다. 이 스트럭처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일단 s와 t가 이미지에 들어가니까 어떤 a와 b가 존재해서 fa는 s가 되고 fp는 t가 되는 a와 b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상 a가 b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바뀌더라도 증명은 거의 비슷해요. 이때 감마라는 것이 s와 t의 임의의 수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방금 공부했던 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는 감마가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이 감마가 F에 이렇게 되니까 감마가 FI에 포함된다. 이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I에서 임의의 두 원소 S와 T를 선택을 했는데 S와 T 사이에 임의의 원소를 선택을 했을 때 이 감마 역시 FI에 들어간다. 이 스트럭처를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FI가 인터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따름 정리 4.2.14입니다. F가 0, 1, 이 바운디드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같은 집합 0, 1로 가는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0, 1 사이에 어떤 y가 존재하는데 fy는 y가 되는 y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같은 값을 같은 값으로 보내는 이러한 점을 이 함수 f의 고정점, 픽스트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0, 1에서 0, 1로 가는 연속함수는 이런 픽스트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당연해 보여요. fy는 y니까 이 가운데다 이제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 그래프가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이 y는 x 이 직선과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된다든지 항상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이 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y가 되겠죠. 이 y의 존재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이렇게 시작해요. 일단 두 경우, 이런 이제 트리비얼한 경우는 빼놓고 시작할 거예요. F0이 0이거나 F1이 1인 경우는 우리가 증명할 게 없죠. 왜냐하면 y가 0 또는 y가 1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F0은 0이 아니라고 하고 F1도 1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그렸던 것처럼 F0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F1도 1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이 y는 x 항상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gx라는 함수를 fx 빼기 x라고 이렇게 놓는 방법이 굉장히 스탠다드한 잘 알려진 방법이에요. 이렇게 두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면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0 빼기 0이니까 그냥 F0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F0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F0은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0과 1 사이로 가는데 0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G1이라는 것은 F1 빼기 1인데요. F1이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F1은 0과 1 사이잖아요. 그런데 1은 아니니까 이 값이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증명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y가 0과 1 사이, 끝점이 이제 포함되지 않죠?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데 gy는 0이 되는 y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gy가 0이라는 것과 동치인 식은 fy는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0은 0이거나 f1이 1일 때는 증명할 게 없고요. 둘 다 성립하지 않을 때도 이 fy는 y를 만족하는 y가 0과 1 사이에 존재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이러한 y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ntermediate Value Property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떤 함수, 아직 연속성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Intermediate Value Property를 만족한다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이 뒤의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FA가 FB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을 때 감마가 FA와 FB의 임의의 수이면 FC는 감마를 만족하는 C가 항상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 뒤의 문장은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사이값 정리의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항상 사이값 정리를 만족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명했던 이 사이값 정리를 이 Intermediate Value Property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가 만약 연속이면 F가 Intermediate Value Property, 이 사이값 성질을 만족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소함수는 Intermediate Value Property를 만족한다인데요. 그러면 당연한 질문은 이것에 역이 성립하겠느냐예요. 이 성질을 만족하면 항상 F는 연속함수이겠느냐? 이 질문인데 다시 그 질문을 써볼게요. F가 사이값 성질을 만족하면 Intermediate Value Property를 만족하면 F가 연속이 되겠느냐인데요. 답은 놀랍게도 노우예요. 반례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sin x분의 1이라는 그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sin x분의 1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게 파이분의 2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파이분의 2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역수라서 2분의 파이가 돼서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파이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sin 파이가 돼서 0이 될 거고요.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y축으로 점점 이렇게 다가가요. 네, 그래서 이 y는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계속 터치하면서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분의 1이기 때문에 x는 0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x는 0일 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Intermediate Value Property, 즉 0부터 파이분의 2 사이에서 사이값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F0을 대입해보면 정의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F 파이분의 2를 대입해보면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1이 있죠. 그러면 이 Intermediate Value Property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떤 감마를 이렇게 그리더라도 이 감마가 되는 C가 존재하느냐 이제 이것인데요.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무한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떤 감마를 선택하더라도 FC는 감마가 되는 이 C가
존재할 겁니다. 실제로는 무한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미디엇 밸류 프로퍼티는 만족합니다만 f가 이 0에서 연속이 아닌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연속 함수는 인터미디엇 밸류 프로퍼티를 만족하지만 함수가 인터미디엇 밸류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해서 f가 연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미디엇 밸류 프로퍼티는 아마 해석학 1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공부할 때 맨 마지막 강의에서 다르푸 정리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인터미디엇 밸류 프로퍼티가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연속 함수의 3종 세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이 사이값 정리 증명까지 오늘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의 그 세 가지 성질, 오픈 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렐러티블리 오픈이다. 그리고 컴팩트 셋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공부했던 사이값 정리까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섹션 4.2의 연속 함수의 정의, 예제, 성질에 대해서 모두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4.3의 굉장히 중요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